허블은요, 이렇게 전차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면 멀수록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 은하가 여기 있었고 은하 A가 여기, 은하 B가 더 여기 있었습니다. 은하 A가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지금 가까웠고 그리고 은하 B는 우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점차 다 멀어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은하 A는 이만큼 멀어졌다면 상대적으로 멀리 있던 은하 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은하 A가 은하 B보다 후퇴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이겠죠. 이렇게 은하들의 사이가 점차 더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래 은하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언가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은하 사이들의 거리가 점차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더니 정지 상태에 있던 스펙트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이량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대신에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이량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색 편이량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블은요, 여러 가지 은하들을 조사해서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하들의 사례를 이렇게 그래프에 찍어보니까 이렇게 직선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허블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바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려면 V는 HD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H는요, 허블 상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D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V는 후퇴 속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H는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하들의 사례를 조사해보니 이 H값이 대략 68km/s/mpc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위의 의미는요, 1메가파섹에 떨어져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부터 68k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10메가파섹에 떨어져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680km/s의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허블 법칙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은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에 존재하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허블 상수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요, 이렇게 허블 상수는요, 우주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우주가 팽창을 한다면요, 과거 어느 순간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때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우주의 모든 것이 모여 있었을 때는 지금의 은하들도 같이 모여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바로 우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개의 은하가 V라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은하가 D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두 은하가 V라는 상대 속도로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하나의 장소로 뭉치게 된다면 두 은하가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우주의 나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있던 시간과 일치하게 되겠죠. 우리가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은 V분의 D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요, V분의 D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위에서 허블 법칙에서 V는 H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V분의 D 같은 경우에는 H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허블 상수의 값을 이용해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지금 우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요.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빛의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주의 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광속이 C니까 H를 이 분모로 넘기게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은하의 거리, 즉 최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D는요. 바로 H분의 C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후퇴 속도 V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후퇴 속도 V는요. 무엇에 비례한다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적색 편의량에 비례한다고 있었죠.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아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은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광속에다가 C는 광속이죠. 그리고 Z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Z가 스펙트럼 상에서의 적색 편의량입니다. 그래서 즉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요. 광속에다가 적색 편의량을 곱한 값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광속은 정해져 있는 양이니까요. 적색 편의량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보면 적색 편의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적색 편의량은 원래의 파장에 비해서 얼마만큼 파장의 양이 변했느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원래의 파장 위치가 여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람다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주 멀리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파장을 관측해 봤더니 원래는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흡수선이 지금 이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적색 편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관측한 파장을 람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러한 원래 파장이 변화된 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람다에서 람다 제로를 빼주면 지금 이 사이에 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파장 분의 이 변화한 파장의 값을 분자에 올리게 되면 얘가 바로 Z, 바로 적색 편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색 편의량에다가 C를 곱해주게 되면 이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